휘청휘청 내로남불. 버드나무 잣대. 버드나무 잣대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SBS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알못 그알 거기에 대해서 뭐 강제적으로 사과를 받아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정작 본인의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이 됐는데 이것은 나 몰라라. 재판 중지, 고등법원에 가 있는 파기 환송심 재판 중지. 그리고 똑같이 이재명 본인에 해당되는 건데 성남시장 시절에 조폭하고 연루가 돼 있었다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장 뜯어고치고 사과하고 사과 받아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대법원 확정 판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백현동에 관해서 국토부에 압력이 있다 없다 했던 그것, 이것에 대해서는 또 나 몰라라.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휘청거리는 버드나무까지도 아니고. 청와대는 전부 다 버드나무만 심어놨나?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 병 당협위원장. 조폭 연루설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 났다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언론 군기 잡고 길들이게 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똑같은 잣대를 요구한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시간과 절차만 남았을 뿐 사실상 대법원 유죄 판결과 마찬가지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7년에 그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단 명단에 포함이 됐었다. 그래서 성남 지역 정치인과 폭력 조직 간의 연루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것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언제 방송이 됐느냐? 2018년, 지금부터 8년 전에 SBS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지난 20일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고가 필요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콕 찍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방금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강요죄, 유력기관 업무 방해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민간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과를 요구한 대통령이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SBS에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하고 위력으로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 보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로서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김광일의 제작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 2020년 2월 그때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공익에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직폭력회 연루설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익에 부합한다. 그에 앞서서 2019년에는 이재명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년 전인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 4개사가 그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TV조선의 뉴스9, 채널 A의 뉴스톱10, 뉴스A의 뉴스A, 그리고 김진의 돌직구쇼, JTBC의 뉴스룸, MBN의 종합뉴스 등 6개 프로그램을 심의를 했는데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때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에게 현금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는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환, 이정옥 위원, 문제 없음.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보도한 것,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반론도 보도했기 때문에 모두 문제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과 은수미 쪽에서 제기한 것도 문제 없다. 그다음에 종편의 6개 프로그램도 문제 없다. 다 이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말이죠. 또 SBS 노동조합 성명을 비판한 역사학자 전우용 씨 페이스북까지 공유를 하면서 언론을 때리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SBS 노조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민주당 내부에 친명계, 친문계, 뭐 이 복잡한 진흙탕 싸움이 점입각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 가면은 내부 총질이 민주당에서도 격렬하게 발생을 하는데 송영길 전 인천시장, 송영길 계양을 출신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뭐라고 했느냐? 2022년 대선 당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친문계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랐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었죠. 뭐 우리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해왔는데 송영길이 이걸 직접 폭탄을 투하해버린 겁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어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친문 세력과 싸우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 탄생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친문 세력이 이낙연을 밀어주려고 조직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조중동이 터뜨린 게 아니라 이낙연 쪽이 터뜨려서 확산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였냐면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가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는 거였습니다. 이재명을 반대했던, 그리고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선거운동을 안 했습니다. 이낙연부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제 지역구를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넘겨주고 제가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해서 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저를 박탈한 것은 이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계양구 못 나오게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당사로 몰려가서 송영길 자격 복원하라고 난리를 쳐서 이틀 만인가 자격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때 만약 제 서울시장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됐으면 출마할 명분이 없었고 그러면 계양구를 물려줄 수도 없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대로 성남에 분당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때 안철수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이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옛날 얘기긴 한데 구구절절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본뜻은 뭘까요? 인천 계양을 공천은 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빚 갚아라.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